반갑습니다. 2019 수능특강 영어 듣기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 본격 학습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또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user manual, 사용자 설명서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좀 다짐을 하는 거죠. 각오도 좀 하고 약속도 좀 하고, 그래서 으쌰으쌰 열심히 해보자. 좀 이런 약간 어떤 의식, 리추얼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강좌 한 강좌 여러분들 다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 시작을 저희와 이제 함께 하시려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 자, 공지 내용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도 한번 다잡아 보시고 해서 자, 수능 영어 듣기 내가 좋은 점수 받겠다, 이런 방향성과 의지를 한번 이 시간에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 대상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어쨌든 듣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아, 남들은 듣기는 그냥 먹고 간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틀리는 개수가 안 줄까? 왜 만점이 안 나올까?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영어 듣기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수험생, 도움이 필요해요. 교재도 연계교재만 보면 된다더라. 그런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그리고 한 문항 한 문항을 내가 풀고 나서 어떤 식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귀찮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설지만 쭉 읽으면 되나? 자, 그런 분들은 도움이 좀 필요하죠.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강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자, 그래서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공부의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물론 이제 수능 특강 영어 듣기라는 이제 해당 강좌의 또 강의 특징이 있고, 또 저의 강좌를 쭉 이제 2019 수능을 위해서 쫓아오신 분들은 개념 강좌와 또 기출 미래 이런 것들이 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듣기를 난 잘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일단 덜컥 수능 특강 영어 듣기가 연기교재니까 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가이드가 필요하죠. 잘 오셨습니다. 강의를 통해서도 또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에 또 수강 후기란을 통해서도 상담을 해드리고 또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이끌어 드릴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분들, 자, 같이 공부해 보시죠. 두 번째, 일정한 점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 일정한 점수라는 거는 고득점에서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한 3개 틀린다? 근데 줄지 않아, 계속. 공부를 하는데도. 그 좀 컨디션 안 좋으면 더 많이 틀리기도 하고. 틀린 개수가 한두 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강좌 클릭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연계교재를 혼자 공부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Q&A를 진행하시면서 하면 돼요. 그러나 3개 이상 틀리는데, 그리고 그게 ups and downs, 오르락내리락해요. 또 부침이 좀 있어요. 기분 좋은 날은 잘 보다가 또 막 틀리기도 하고. 자, 그런 분들은,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갖고 공부를 했는데 해결책이 안 나온다. 자, 조금 가다듬을 부분이 있는 거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들으면서 제가 그 역할을 해드릴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영어 듣기 만점을 목표로 한 수험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어 듣기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간다, 만점 받고 간다는데, 그래서 나의 등급 컷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은 독해일 때인데, 근데 소위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shy 말은 못하고 혼자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뭐 정치 영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만 그런 분들 계세요. 난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나 듣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던데. 많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항상 만점이 안 나오던데. 그런 분들 많아요. 솔직하게 공부할 때 메타인지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뭘 부족한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거기서부터 뭔가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하게 드러내서 이제 수능날 듣기 난 잘 못해 커밍아웃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만점을 받아야 돼요. 어설프게 한번 모의고사 만점이 나왔다가 또 어떨 때는 몇 개 틀렸다가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점수가 아니에요. 아직 확실하게. 그래서 수능 그날 수능을 보러 가기 한 그 전에 몇 번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의고사에서는 여러 차례 일관되게 만점이 나와야 수능 당일날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아슬아슬하다, 수능에서 아슬아슬하다, 평소보다 더 잘 못 볼 확률이 높아요.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더불어 영어란 영역에서 전반적인 난이도가 조절이 좀 해마다 되기도 하고, 뭐 만점자 1등급 받는 사람이 숫자가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영어 듣기는 난이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평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전에 확실한 만점의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면 수능날에서 큰 이변이 없으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난도 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영어 듣기 만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가이드가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 몇 년째 17문항 중에 15개가 연계가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전권, 예제까지 포함해서 전 문항을 다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교재는 뭐 수능 특강이 있지만 이후에 또 수능 완성이 강의들은 시점 좀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실전 모의고사 부분까지 있죠. 그 두 권이에요.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일단 수능 특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니까 전 문항을 저랑 학습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소재, 단어, 표현 일부의 내용이 연계되지만 대화, 담화문이 똑같이 연계되는 거의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유사하다 이거는. 진짜 한두 번밖에 안 바꿨다. 독해하고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계 교재를 통해서 기본 청취력, 진짜 듣기 실력, 뭐 여기에는 이제 문제풀이 실력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향상을 시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렇게 뭐 글감이 똑같이 연계되는 거 아니면 뭐 연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계를 어떻게 시킬 건가에 평가원의 문제인 거예요. 일단 범위를 준 거죠. EBS 연계 교재로. 그래서 여기에서 소재도 딸 거고 우리가 17개 중에 15개는 단어도 갖다 쓸 거고 표현도 갖다 쓸 거야. 그리고 15개 중에 하나 정도는 거의 풀었던 거하고 동일한 대화나 담화문도 갖다 쓸 거야. 라고 예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글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다른 교재를 볼 것이냐? 선택 교재 사실 없죠. 굳이 왜? 여기서 소재도 표현도 어휘도 갖다 쓴다고 하는데 범위를 만들어 놓는 건데 이걸 공부해야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문제의 퀄리티예요. 얼마나 평가원이 내는 실제 수능 문제, 뭐 6월, 9월 모평 문제 등 해서 하여튼 실전 문제하고 얼마나 출제 방식이 동일하냐, 유사하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다음에 녹음을 할 때 녹음의 속도나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듣기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들을 총망라했을 때 가장 양질의 학습 자료입니다. EBS 연계 교재가 듣기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듣기를 강의하는 강사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 교재로 듣기는 해결을 하세요. 여타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안에서 그래서 일단 범위가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시는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 그 안에서 진짜 듣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글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달달달 외우거나 이런 식으로 단기의 속성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렵습니다. 확실한 만점이 어려워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our motto 자 모토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이제 모토라고 보통 하잖아요. 영어로 이제 motto라고 하는데 자 최고의 학습 자료 연계 교재로 진짜 청취력을 향상시키시면 돼요. 자, 이거를 꼭 기억해 보세요. 자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 수강 시 이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공지사항이니까 이거는 이제 불편 없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잘 숙지를 하세요. 자 강의 시청 시에는 같이 듣고 따라 말하기. 제가 이제 그 한 강의라는 것이 이제 그 러닝 타임이 한계가 있어요. 무작정 막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러면 또 힘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생을 할 때 더 많이 해주고 더 편리하게 해주고 싶습니다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열심히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반복해서 여러 가지를 할 때는 또 중얼중얼 따라도 해보는 거예요. 물론 독서실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속으로라도 하는 거죠. 근데 혼자 만약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큰 소리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신호를 내가 음성 신호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이거는 뭐 현장에 교사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뭐 연구하는 뭐 학자를 통해서 다 증명된 방법이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충분히 여러분들도 믿고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생할 때 여러분들도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러면 집중력도 더 잘 유지가 됩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강의 시청 전에 일부 문제는 풀어올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아주 일부예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과 오래 호흡을 같이 했고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대충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mp3 파일을 다운받고 실행해서 교재 펴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강의창을 열고 힘들어. 그냥 문제 안 풀고 바로 막 하기도 하고 독해는 그냥 텍스트만 딱 피고 풀면 되잖아. 그래서 실전처럼 풀 수 있게끔 가능한 거의 대부분 문제풀이 화면도 음성도 강의 안에 각 강 안에 담아 드릴 겁니다. 매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 막 제가 해설만 쭉 하면 더 해설량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는 그 작업이 듣기 공부 안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문제 풀어오기 정도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공부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듣기는 더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대부분 다 강의 안에서 할 거니까 제가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 그냥 예습 없이 오시면 돼요.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주 일부 이제 해당되는 강의에서만 제가 문제를 미리 풀고 오세요라고 하면은 그때 풀고 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강의 시청 후에 받아쓰기가 교재 안에 마련되어 있죠. 해보십시오. 근데 강의를 듣는 중간에 이거 해야 되냐 질문이 많은데 그러면 되게 복잡해요. 받아쓰기라는 거는 아무리 쉽더라도 한 번 듣고 쓸 수 있지 않아요. 한 3-4번 정도 들어야 됩니다. 많으면 5번까지. 그러니까 자기 실력에 따라서 조금 더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건 각자 다 여러분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모두 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랑 같이 한 50분의 강의를 듣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되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듣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해 공부하셔야 되고 다른 과목도 공부하셔야 되니까 듣기는 강의를 듣는 분은 강의로만 다 끝낸다.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좀 부족해 많이. 기초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받아쓰기까지 하면서 쫓아오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 궁금증이 조금 더 생기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수강 후기란에 올려주세요. 제가 답변을 신속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강 후기란에 여러분들 매일 이제 강의 들 때마다 들어오셔야 되니까 Today's Quiz 정답 올리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을 특정 어휘를 이제 올리면서 한번 기억을 해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커요. 우리 함께 공부한다.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이 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출간이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읽었던 책 중에 하나고 일독을 권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행동경제학이나 뭐 인지심리학이나 뇌과학 이런 것들을 잘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공부 효율이 가장 높다라고 이제 꽤 두꺼운 책인데 거기 이런 게 나와요. 한 챕터에 외로우면 공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이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외로우면 멍청해진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 소 챕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장 좋으냐면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익숙한 사람, 그리고 물리적 접성이 용이한 사람, 그 다음에 뭔가 가치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유사한 사람, 그리고 서로의 비밀을 좀 알고 있는 이런 게 정말 이제 우정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많지 않아도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정말 내가 굉장히 우정을 갖고 외롭지 않게 살 수가 있는 건데 공부할 때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후강 후기를 올리면서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이 또 올린 것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 뭐 이제 히트수가 많은 글감 같은 것도 보시고 함께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저도 가능한 특별히 이변이 없으면 매일매일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정답 올린 거에 답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저랑 익숙하게 매일 만나시는 거예요. 온라인 상이지만. 그 여러분들이 답을 올리시면서 약간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그거에 응답할 거고, 여러분들이 답만 달랑 올리면 저도 정답 이렇게 해드리지만 뭔가 저한테 할 얘기가 있거나 이러면 저도 좀 거의 응답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익숙하게. 그리고 어쨌든 온라인이지만 현재 우리 2018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온라인 공간도 어쩌면 물리적 접근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만한 그런 이제 공간들이 됐으니까요. 자주 뵙고 그 다음에 영어 듣기 만점을 향한 같은 목표점을 갖고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또 같은 친구들 이렇게 좀 나누면서 외롭지 않게 공부를 하자. 그런 취지가 커요. 그러니까 가능한 꼭 오셔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다른 친구들 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나가십시오. 공부 효과를 올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2019학년도 우리 수능 영어 듣기의 목표는 만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만점이에요. 확실하게 만점을 받자. 이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좋은 문구 하나를 나누면서
자, 마치려고 합니다. 자, 사진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Hourglass라고 하죠. 모래시계. 뒤에 또 시계도 있고. 자,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A goal is a dream with a deadline.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목표라는 것은 꿈인데 마감 시한이 있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가져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목표가 되려면 마감 시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목표가 됩니다. 성취가 가능한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그래서 마감 시한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가 또 다른 연구 자료들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살짝 말씀드리면 목표를 다 뭐를 달성하겠다고 이제 정해요. 그런데 실제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 이런 연구자도 여러 이제 그 루트를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 자료를 이제 인용해 보면 한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10%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괴짜 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에 이제 인용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자, 목표를 달성한 10% 실험군은 공통적인 목표가 공통점이 뭐였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살을 빼야지. 자, New Year's Resolution. 자, 새해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달성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5층에 아파트에 살거나 아니면 5층에 근무하는데 자, 2018년도에는 매일 출근길에 혹은 내가 집에 갈 때 5층을 걸어서 올라가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한 10%의 목표를 달성한 성취군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형태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기한을 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1강 클릭하시고 이제 강의를 드시고 맨 끝에 퀴즈를 드릴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강 퀴즈의 정답과 함께 자, 무슨 요일, 주 몇 회 강의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며칠 날 완강 예정입니다. 저희가 44강이니까 나오죠. 그렇게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래야 그것이 조금 중간에 어떤 다른 돌발 변수가 생겨서 조금 중간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운 걸 가지고 약간 변경해 나가면서 또다시 뭘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감 시간도 정해놔야. 알겠죠? 처음에 정한 걸로 그대로 가면 가장 좋을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튼간에 어깨도 좀 무겁고 또 기대도 되고 설레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 드릴 테니까요. 자, 언제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 홈페이지에 오셔서 질문을 남기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가시면서 2019년 또 자, 수능 영어 듣기 만점을 같이 한번 달성해 보시죠. 자, 그러면 저는 1강 본강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